네,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는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서 시장 흐름을 짚어드리고 투자자분들의 멘탈까지 관리해드립니다. 트리플 인베스트 김우식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지난주 시장 흐름을 보면 뭐 뉴욕 증시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우리 네. 시장은 그걸 그만큼 반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좀 어땠나요? 그렇죠. 지난주 증시를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죠. 미국 시장은 화끈했는데 우리는 많이 섭섭했습니다. 아, 많이. 많이 섭섭했죠. 지난주 미국 증시는 거의 6% 이상 급등이 됐고요. 물론 금요일 포함해서 6% 이상 급등이었는데 우리는 약보합이었어요. 굉장히 섭섭한 부분이 있었죠. 미국 증시의 주요 이벤트는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 월요일마다 일정을 살펴보는데 그 세 가지가 FOMC 회의 의사록 공개, PCE, 엔비디아 실적 발표였는데 셋 다 괜찮았어요. 일단 의사록 공개된 의사록은 뭐 깜짝 놀랄 만한 건 없었어요.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 한 6월, 7월까지 빅스텝 밟고 그 다음은 뭐 두고 보자 정도, 이 정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해서 거기에 미증시를 한번 환호를 했었고. 두 번째,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죠. 물론 이번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만은 당연히 2, 4분기에 대한 향후 전망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선방 마이너스 4% 전에 선방을 했었고 그 다음 날 보면 보통 이제 쿵 떨어지는데 오히려 급등을 해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좀 충격을 줬었던 뭐 예를 들어 넷플릭스, 월마트, 스냅 이런 종목들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엔비디아가 좀 됐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요일 나왔던 거 연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인플레 지표인 PCE 지표가 나왔었는데 약간 기대를 했었죠. 혹시나 좀 어떻게 잘 나오지 않을까. 역시나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6.3이니까 지난 3월 6.6보다 둔화됐고 거기다가 이제 에너지 식품을 뺀 그돈 PCE 같은 경우도 4.9가 나왔기 때문에 전월보다도 5.2보다 둔화된 모습. 요거에 이제 금요일 미증시가 환호를 냈죠. 그래서 뭐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증시 지난주는 미국 시장의 금요일 부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은 매번 올라가다 미끄러지는 모습. 기대가 있었는데 매일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왔다는 점. 이건 분명히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불안했다는 걸 증명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뭐 게임이라든지 바이오 태양광 같은 낙폭 과대주의 순환매성 반등은 나왔지만은 전반적으로 많이 섭섭했던 우리는 한 주였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은 조금 섭섭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 살펴볼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한번 확인해보고 돌아올게요. 네, 월요일 30일은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하고요. 화요일 31일에 중국의 5월 제조업 서비스 PMI와 유럽 5월 CPI가 나옵니다. 6월 1일 수요일 이벤트가 많네요. 국내 시장 지방선거로 휴장이죠. 미 연준의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되고요. 미국의 5월 ISM 제조업 지수도 나옵니다. 또 중국의 상하이시가 봉쇄 전면 해제를 하고요. 일본의 입국 심사가 격리 완화됩니다. 입국 심사와 또 격리가 완화가 됩니다. 또 중국에서 5월 차이신 PMI 그리고 한국의 5월 수출입 지표가 발표됩니다. 목요일 6월 2일에는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가 열리고 미국의 4월 내구재 주문 건수가 나옵니다. 금요일 3일에는 중국, 홍콩, 영국이 휴장하는 가운데 미국의 5월 ISM 서비스 5월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뭐 이번 주 일정이 굉장히 상당한데 중요한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죠. 네. 우선 너무 많아요. 예, 지표 발표되는 게 진짜 읽기도 숨찰 정도로 예. 굉장히 많은데 장은 좀 한산해요. 이번 주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휴장이 많다는 네. 거.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경제 지표가 월 초에 원래 경제 지표 발표가 많습니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뭐 30일 미국 휴장이 있겠고 우리나라는 수요일 휴장이 있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또 뱅크 홀리데이라고 해서 목금 휴장이 있고 또 단오절 때문에 중국, 홍콩이 휴장이 또 3일 날 있고 휴장이 많다는 점, 약간 한산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 발표는 워낙에 많아서 다 언급드리긴 어렵겠지만은 역시 우리가 뭐 B급, A급 지표라 그러면은 미국의 5월 ISM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또 당연히 연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5월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이제 지난 금요일 PCE 지표가 그나마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인플레 우리는 약간 완화되는 모습이 나옵니다만은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맞는 키는 뭐겠습니까? 경기 침체를 해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물론 내년 시장 하반기 시장이 안 좋게 보는 쪽은 대부분 다 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엿볼 수 있는 지표가 예를 들어 ISM 제조업 지표와 뭐 5월 고용 지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 지표 쪽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겠고 또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보면 뭐 양적 긴축이 뭐 시작된다는 점도 있겠지만 다 아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중국 상해 같은 경우가 이제 전면 오픈을 향해서 가고 있다. 완전 열지는 모르겠지만은 1일부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베이징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가 좀 완화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조금씩 펼쳐지고 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가 1일부터 약간 또 이제 우리 방역 같은 게 완화가 되고 특히 10일부터 6월 10일부터 단체 관광객을 맞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리오프닝 주에 어떻게 또 영향을 줄지 그 부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한 주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휴장이 많은 가운데 경기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 만큼 주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미국장 반영이 되지 않았었는데 4월 PC가 기대한 것처럼 둔화됐다 하셨어요. 좀 긍정적인 시작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지난주에 섭섭했던 부분이 예. 이번 주에 약간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워낙에 우리 시장이 변화무쌍해서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대는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두 가지 정도였어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가 다 보여드리면서 과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 구글이 퍼밸류 16, 17배면 좀 다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적인 가격 조정 같은 경우는 좀 상당 좀 진행됐기 때문에 이 하방 리스크 여전히 있지만은 상방 리스크도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좀 드렸었고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는 이제 또 변화의 가능성 원달러 환율이 변화의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관련해서 외국인 수급이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외국인 수급을 한번 올해 들어서 2022년 들어서 외국인 수급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일별로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빨간 막대가 매수고 파란 막대가 매도가 되겠죠. 2조를 하루에 매도한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들쭉날쭉하지만은 뭔가 규칙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는데 올 한 해 동안 외국인이 무려 15조를 팔았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팔았고 그리고 우리 전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도 30% 아래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소강 상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희망적인 걸 찾는다 그러면은 아래쪽에 패턴인데 외국인 매도가 2조, 1조, 5천억 등등을 해서 추세적으로 줄고 있다는 건 분명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환율과 함께 조금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 조금 눈길을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번 주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올라갔어야 될 부분을 키핑시킨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미증시 급등은 우리에게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번 주는 기대를 가질 만하고 왜 우리 증시가 지난주에도 섭섭했냐면 투자 심리가 너무 악화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좋은 소식이 나오면 호재가 나오면 차익 매물을 내놔버리고 악재가 나오면 당연히 팔고 루머가 나오면 보통 장이 좋을 때는 확인하고 파는데 일단 팔고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매도였어요. 아마 이 분위기는 조금 우리 미국 시장의 급등과 함께 그리고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던 인플레 지표가 조금 완화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최소한 투자 심리가 완화될 것이다 해서 지난주에 키핑 시켜놨던 지수 상승 부분 그리고 금요일 미국 시장 우리가 못 먹었던 부분 반영 안 된 부분이 반영되면서 이번 주는 최소한 어떤 박스권 상단을 향해 가는 첫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아까 언급을 해주셨듯이 변화무쌍한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우리 시장. 그럼 투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반기 동안에 가져야 될 기본적인 투자 전략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건 없습니다. 예. 그대로 가져가는데 첫째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지금 이런 변화무쌍하고 종잡을 수 없는 시장에서 우리 투자 마인드를 잡기 위해서는 시장을 바라보는 스탠스는 워렌 버핏과 같이 그러니까 바닥은 알 수 없어요. 지나가 보면 이제 이분이 2,600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닥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닐 수도 있고 이건 지나가 봐야 되니까 지금이 바닥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마인드 스탠스는 워렌 버핏처럼 바닥은 모르겠다. 그건 모르니까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금요일 사셨으면 잘 사셨겠죠. 금요일 그 산 종목이 최소한 지금보다도 우리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자신만 있으면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그대로 똑같은 스탠스를 보시고
이번 주는 일단 단기 낙폭이 컸던 어떤 섹터에 대한 반등을 좀 노리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그림이 되겠는데 낙폭 과대 성장주 섹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헬스케어, 게임, 미디어 콘텐츠, 인터넷, 2차 전지 등등에서 성장주 중에서 뭐 어디가 낙폭이 컸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헬스케어가 지금 78배에서 38배로 낮았습니다. 이건 뭐 제약 바이오가 되겠죠. 게임이 30배에서 18배로 반토막 났어요. 예, 밸류가 내려갔고 미디어 콘텐츠 46배에서 28배, 인터넷 관련주가 41배에서 26배, 뭐 네이버, 카카오가 되겠죠. 그리고 2차 전지가 45배에서 32배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주가가 반토막 났기 때문에 밸류가 싸졌다는 거. 요건 분명히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던 섹터, 낙폭과대 성장주들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빅테크, 미국에 폭락했던 빅테크주들이 과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서 제자리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도 여전히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빅스텝을 밟고 있는 것이고 긴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게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아마 시장이 제자리 가는 건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도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인터넷 관련주도 그렇고 미디어 콘텐츠도 그렇고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퍼밸류가 높다는 거. 인터넷주가 지금 26배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구글이 몇 배입니까? 17배밖에 안 돼요.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여전히 아직도 비싸다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낙폭 과대주의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것은 극성장주를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줄이고, 반대로 하반기에 우리가 사야 될 섹터, 실적이 붙는 일부 우량주, 실적이 붙는 성장주, 그리고 낙폭 과대되어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 이쪽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걸 빅테크주라든지 낙폭 과대 성장주를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겠다 이게 아니고,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덜어내고 좋은 쪽으로 하반기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투자 전략과 함께 제가 이 시간 가장 기다리고 있는 시간인데요. 포트폴리오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중기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지난주와 달리 크게 바뀐 모습은 안 보이고 현금 비중만 좀 바뀐 것 같네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선 선제적으로 선수들 입장에서는 현금 많이 필요 없다, 써라. 네. 종목도 올라간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까지 줄여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래도 또 시장 관련해서 중초보분들도 현금을 조금 줄여서 주식 쪽으로 약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아직도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현금은 초보분들한테는 필요하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종목들은 큰 변동은 없겠지만은 지난주에 이제 예를 들어 하이브 같은 종목이 반등이 안 나면 쳐버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찔끔 나오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놔둬 보겠고,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이라는 항목을 없애겠습니다. 리오프닝 항목을 이제 없애고 그걸 이제 엔터 레이저 쪽으로 바꾸면서 커버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반도체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에 나서줬는데 우리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포트에 담겨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없애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오른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아직은 없애지 않았거든요. 네. 사실 SK하이닉스가 지난주 목요일 날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일단 지지할 점을 하회하면서 안점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다행히도 금요일 날 급반등이 나오면 살려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포트폴리오에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반도체 변동성을 키웠던 이슈가 몇 개 있었는데, 예를 들어 뭐 SK하이닉스 관련해서 낸드 점유율이 떨어지더라. 그리고 아마존의 또 서버 관련된 어떤 내용연수, 반도체 관련 내용연수를 연장하더라.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수요를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었던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투자 심리가 워낙에 지금 취약하기 때문에 호재든 악재든 나오면 매물이 그렇죠. 터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작용을 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 포트폴리오는 둡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켜줄 자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 첫째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종목에 절대로 목숨 걸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종목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좋고 SK하이닉스 좋습니다만은 자리를 못 지켜준다면 펀더멘탈이 훼손된다 그러면은 꼭 한 종목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도 함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포트에 둔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역시나 분산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시장이 이제 반등하는 영역이라면 현재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우선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역시 뭐 이번 주는 닥치고 낙폭과대죠. 네. 이게 맞는 거죠. 예, 그럼 펀더멘탈과 관계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주는 가만히 보시면은 지난주에 쉬어가겠다는 게 확실히 보였습니다. 급등했던 뭐 LNF라든 이런 종목들이 호재가 나오든 악재가 나든 매물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쉬어가겠다는 의지가 보였고, 반대로 이제 급락이 뭐 조정이 나와 있는 엔터주라든지 그다음에 모두투 같은 거 이런 건 중국이나 일본 이슈를 볼 때 긍정적으로 작용을 좀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엔터주는 이번에 대학가 쪽에서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리예요. 난리죠 지금. 오프라인 진짜 놀랐는데 아티스트들의 몸값이 막 뻥뻥 뛰고 있다고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콘서트도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SM의 NCT 드림이 오늘 컴백하고 6월에 이제 또 BTS가 컴백을 하고요. 아마 블랙핑크는 7월 정도 넘어서 이제 컴백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소녀시대가 15주년이 됐는데 완전체로 네.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엔터사가 예전과 달리 이제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영속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가져가고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녀시대의 15년 완전체 컴백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반기에 또 당연히 넘어갈수록 콘서트가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지속적으로 좀 보시고, 또 우리 주말 칸 영화제 소식 있었잖아요. 박찬욱 감독, 또 우리 송강호 배우가 본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컨텐츠 관련주들도 오늘 아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종목 중에서는 예를 들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DOU, 아프리카 TV 이런 것들 단기 반등 기대하고, 특히 지난주에 기관 매수, 코스닥 매수 1위 종목이 아프리카 TV였다는 점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언급된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시 저격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트리플 인베스트 김우식 대표셨습니다. 고맙습니다.